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은 부정청약 관련된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레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지난해 분양된 서울 주요 단지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당첨되고 보자 이런 식의 좀 부정청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뉴스들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 전에 청약이 뭔지 그 개념을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정청탁이 어떤 건지 좀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요. 우선 청약은 새 아파트나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마련을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에 맞춰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일단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 주택 수요가 많은 만큼 이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 또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보통 청약 가점제와 청약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반대로 추첨제의 경우에는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공정하게 주택 분배에 대한 기회를 나누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청약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부정청약은 말 그대로 법이나 규칙 등을 위반을 해서 부정하게 청약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청약 행위로는 위장 전입, 가짜 주민등록, 가족관계 조작, 청약통장 부당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주택자나 정당한 자격자가 주택 분양 기회를 박탈당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정청약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긴 했었는데 혹시 적발이 된다면 어떤 조치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부정청약이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당첨은 바로 취소가 되고요. 그 공급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계약까지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아예 취소가 되고 재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정청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 전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약 당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강남권에서 여러 가지 부정청약 관련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최근 강남 4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청약이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강남권에 유독 분양 단지가 많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당첨만 되면 정말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요인 때문에 부정청약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위정전입 같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 6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가운데 이 165건이 위장전입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레미안 원펜타스 단지에서는 총 41건의 위장전입이 있었는데요.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당첨자 발표 당시에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청약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이슈라고 볼 수 있죠. 이 레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약 20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첨자 중 상당수가 주소지만 강남인 위장 전입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첨 기회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지역도 지역인지라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약 352대 1 정도 됐었는데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대 1에 달할 만큼 그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 단지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는데 이들 역시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리면서 좀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알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결국 돈 때문이죠.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얻기가 좋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도 이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당첨 후 정말 1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도 강해졌고 똘똘한 한 채 이러한 인식 역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역시 로또 청약 저도 많이 탐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송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그런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청약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예비 당첨자에게 순서가 넘어가게 되고요. 계약이 진행된 후 적발이 되면 계약이 취소돼서 재공급이 됩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부정청약 사례도 당연히 예비 당첨자에게 그 사례가 돌아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촘촘한 모니터링과 이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청약 제도 자체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하도록 가격을 제한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차익 구조가 오히려 부정 청약을 키웠고 이로 인해 정부도 당첨자 점검을 강화해서 그 욕구를 억누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점점 더 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정청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트렌드 함께했습니다.